원래는 이제 20시부터 네. 우리가 그 아스날 노팅엄 프리뷰로 스타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해리케인 바이언 오피셜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뷰 바로 들어가고 20시 30분에 경기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해리케인이 토트넘에 20년 정도를 몸담았었던 와. 해리케인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토트넘에 있었으니까 바이에른 뮌헨 오피셜이 났습니다. 2027년까지 4년 계약. 전 세계 지금 9번으로 따졌을 때 최상위권에 있는 당연히 5손가락 안에 때에 따라서는 3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군림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득점력이 약간 떨어진 시즌도 있었지만 그럴 때도 이제 10번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죠.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본인의 득점력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들의 득점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손흥민에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주위의 동료들을 이용하면서 팀 승리를 위해 승점을 벌어다주는 선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있었습니다. 엄청 다재다능한 스트라이커라는 걸 사실 모든 팬들이 알고 있고 아마 케인이 저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랑 링크가 났고 그때는 막 훈련장 떠나고 그러면서 야 이제 떠나나 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잔류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이번에도 제가 맨날 얘기했는데 저랑 제가 얘기한 것들 다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케인은 잔류가 정배다. 그랬는데 바로 떠나고 예. 그리고 음바페는 왠지 떠날 것 같다. 근데 떠나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카이세도 리버풀 이적 거의 유력한 것 같다. 지금 첼시 갈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렇게 다 반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막 너무 역배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지면 뭐 말할 거라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럴 법한 걸 얘기하는데 다 정배충. 반대로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배가 아닐까요? 이게 정배 네. 그리고 심지어 배당률도 제가 정배인 걸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그렇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해리 케인은 바이언 유니폼을 입었고요. 토트넘과 작별 인사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통해서 올렸어요. 근데 뭐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토트넘에서 20년 정도를 보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특별한 기억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직을 하겠다. 뭐 팀원, 감독, 스태프 뭐 이런 그리고 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떠나야 될 때라고 느꼈다. 그리고 포스텍 감독과 토트넘 선수들의 행운을 빌며 토트넘 팬으로서 토트넘을 바라보고 성공을 기원하겠다. 뭐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인터뷰나 케인의 행동을 봤을 때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은 엄청나게 큰 선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물론 그 토트넘에 있으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죠. 뭐 이적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적에 대해서 막 한번 시도했었지. 간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해리 케인을 생각했을 때 이 토트넘에게 해준 게 많잖아요. 엄청나죠. 네, 해준 것도 많고 그리고 토트넘 경기를 봐야 하는 이유를 해리 케인을 보면서 찾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모레 히든 풋볼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이오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고 토트넘은 뭐 물론 포스텍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케인이 떠날 거를 알고 그런 거를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게 어느 정도 공백이 생길지는 열어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공백일지도 모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도 있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무조건 공백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감독 입장에서 네. 공백이 엄청나게 크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네, 준비는 했겠죠. 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에게는 매우 큰 공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우리가 프리시즌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봤을 때 전방에서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에 과연 바이에른 뮌헨의 득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네. 그게 한 번에 해결되는 그렇지. 그런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추포모팅 추맨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나 부상 때문에 모든 시즌 내내 그러니까 지난 시즌 내내 잘하지는 못했고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혼자 득점을 하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죠. 주변 선수들을 버프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린 무시알라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이고 그 많은 팬들이
사실 바이언 팬들은 여기 적응돼 있잖아요. 로벤, 로베리. 아 리베리. 네. 로베리라고 했죠. 네, 로베리로 줄여서 불러요. 네. 리벤 로베리 말고요. 네, 네. 로벤과 리베리.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결국엔 떠난 마네. 음흠. 그 다음에 사네, 음흠. 그나브리, 음. 코망은 잘했지만 또 부상이 좀 있었고 음흠. 그런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케인이 오면 사실 측면 자원들도 많이 살아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케인에게 쏠리는 수비적인 어떤 집중을 음. 다른 선수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할애받을 수 있고 특히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 역할을 너무 잘 봤으니까 내려와서 볼 간수해주고 기동력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을 선수들에게 때려줬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어떤 그 전술을 쓸 수 있는 엄청. 그 투엘 감독이고 어. 투엘과 케인의 조합을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예, 투엘이 케인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궁금해요. 투엘도 전술가잖아요. 엄청난 전술가요. 그 전술가가 사용하는 케인 어떨까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사실 누구보다 고무적인 것은 해리 케인일 겁니다. 좀 여러 가지 심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들었던 토트넘을 떠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사실 토트넘에서 아쉬웠던 것은 팀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이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이 엄청나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함께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하나의 트로피 이런 것들을 따오기가 뭐 예를 들어 포체티노와 함께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서 좌절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사실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라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쵸.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매번 우승에 도전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우승할 뻔한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리그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꽤 네. 레이스를 잘 펼쳤죠. 그렇죠. 챔스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챔스 결승까지 갔어요. 네. 네, 또 챔스 결승에서도 또 해리케인도 나름의 어떤 또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제 기억에 맞다면 컨디션이 그렇게 막 100%가 아니었었지. 아니었었던 것. 그런 것들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 우승을 매번 도전하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팀에 큰 도움을 주면서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한 번은 만들었었고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전에 가서 한 발만 나가면 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까지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은 우리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죠? 해리케인을 그럼요. 했을 때. 네. 또 그 와중에 우리는 너무 고맙죠.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추면서 손케 듀오. 그런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해리케인,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뛰었던 해리케인에 대한 그 장면이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요.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일 그렇습니다. 거고 기록만 보더라도 토트넘에서 기록이 굉장한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앨런 시어러의 기록은 또 깨지지 않겠다. 네. 이게 지금 통산 PL 2위거든요. 2위 기록인데 만약에 잉글랜드 무대에 계속 있었다면 토트넘이든 만약에 토트넘이 아닌 다른 팀에 이적을 하든 간에 저는 두어 시즌 안에 깨졌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해리 케인이 지금 나이로 봤을 때 뭐 본인은 인터뷰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중에 추후에 뭐 예를 들어 가레스 베일처럼 잠깐 또 마지막을 보내러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갭이 한 47골 될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나중에 돌아와서 메우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이걸 깨려면 네. 이 기록만 얘기할게요.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그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네. 가서 부진합니다. 그래. 뭐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거나. 빨리 백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간혹 있죠. 간혹. 분데스리가가 너무 안 맞는 거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죠. 심각하죠. 그러지 네. 않는 이상은 이 앨런 시어러의 기록은 또다시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리 케인은 이 어린 나이에도 어린 나이? 뭐 아직도 뭐 93년생이니까 이 젊은 나이인데 213골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네. 이게 토트넘에서만 아니구나. 통합 그 골이 네. 317경기를 뛰었고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213골을 기록했습니다. PL 기록. 네, PL 기록. PL 통산 213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케 듀오는 다시 보기가 어려워졌고 대신에 김민재 선수와 합을 맞추는 포워드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손케 듀오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김민재와 해리 케인의 어떤 그 그림도 볼 수 있는 거죠. 해리 케인은 그렇죠. 하여튼 한국 선수랑은 열이 깊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우리는 챙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재 선수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안에 최전방에 해리케인이 있다. 그치.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김민재 경기를 매번 챙겨보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언 입단 인사를 한 거를 보면 뭐 굉장히 흥분되고 팀원이나 코치, 감독, 팬들 얼른 만나고 싶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클럽 중 하나고 바이언과 나의 DNA는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모습이고요. 네. 커리어의 발전을 원해서 최고가 되길 바랬는데 이번 기회가 내 커리어를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이 적기다. 그렇죠. 한 거지. 지금이 적기고 지금보다 1년 뒤에 가면 늦어요. 늦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꽉 찬 거야. 만서른이에요. 꽉 찼어요. 네. 뭐 해리케인이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40살 넘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성기를 봤을 때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때가 한 6, 7년 빡! 그런 게 전성기라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 안에 있었을 때 이적한 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나는 생각이고 바이에른 뮌헨 팀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 굉장히 좀 어렵게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해리케인 딱 들어가자마자 이번엔 쉽겠네 라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어. 그 정도로 강력한 선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봤을 때 투엘 바이에른 뮌헨 챔스에서는 어떨까? 조금 뭐 되게 뭐 챔스에서 우승권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좀 물론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네. 근데 해리케인 딱 들어가자마자 어라? 이거 갑자기 또 챔스가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하면 저는 일단 맨시티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트래블 팀이니까. 근데 바이언이 만약에 케인을 사오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우승 후보군이긴 한데 전방이 좀 아쉬운데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케인이 들어와 있다? 그럼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지. 예.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다른 팀들이 빡세겠다. 안 그래도 빡센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수시간 후에 DFB 슈퍼컵이 진행됩니다. 바이언이랑 라이프치히랑 경기를 해요. 그거 뷰잉 파티를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용산 CGV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풀타임 출전 이런 건 어려울지라도 예를 들어 뭐 5분 10분이라도 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본인의 인터뷰도 슈퍼컵을 뛰는 걸 바라본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고 실제 명단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나왔는데 빠골 넣고 거기서 슈퍼컵 들면 가자마자 트로피 하나야. 그래 트로피는 트로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뭐 몇 분이라도 뛰어 그렇게 되면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해리케인 가가지고 전력이 이렇게 세졌는데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우리 김민재 선수는 그러면 지난 시즌 세리에 우승. 그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우승. 이건 뭐야? 저는 좀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형도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단 얘기 하잖아요.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사람이라고. 운이 그 운대라는 게 운대가 정말 거의 다예요. 물론 기본 실력은 베이스입니다. 네. 이 정도 최상위권에서는 실력은 다 베이스야. 그럼 거기에서 어떤 운대가 살짝 툭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1%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는 그게 따르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케인도 만약에 그렇게 돼서 몰라요. 사실 바로 이번에 넘어갔기 때문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케인에게는 이제 또 물꼬가 탁 트이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참 이 이적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해리케인 가서 어디까지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네. 뭐 물론 바이언은 뭐 굉장히 최근에 이미 또 트래블을 했던 팀이기도 하고 한지 플리크와 함께 가장 강력한 팀이지만 그 지금은 조금은 모자라 보이는 무언가 아마 바이언 팬분들이 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기대지. 거의 세계 정점에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와. 세계에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정점에 있는 선수를 한 명 빼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바이언이 이전보다는 이적료를 제법 과감하게 쓰긴 해요. 루카스 헤르난데스도 그렇고 큰 이적료가 들어간 선수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생각하면 이거는 바이언 거함이 큰 발걸음을 하나 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잘 데리고 왔어요. 네. 궁금하다. 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데스리가 또 김민재 선수 때문에 바이언 경기를 쭉 팔로우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재미가 하나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볼거리 생긴 거죠. 그리고 거꾸로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보는 것도 새로운 감독이 또 소니는 그 정들었던 함께했던 케인이 이제 없는 거 아니야. 누굴 데리고 와야 되나? 지금 이야기 나오는 선수는 타레미 같은 선수가 이게 나오죠. 뭐 어느 정도로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 헤쳐 나가야 되는 게 또 네. 감독과 남은 선수들의 몫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뛰어온 선수 나가니까 이렇게 허전하네. 토트넘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와, 매 시즌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었었는데. 아니, 케인이 없는 토트넘은 사실 지금 당장 딱 상상해 가진 않아.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해리 케인과 토트넘의 인연은 일단 여기서 온점을 한번 찍었고 바이언과 케인의 새로 시작되는 어떤 그 여정도 우리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케인과 이제는 작별하게 된 소니가 토트넘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